이건 도전이 아니라 자살 아닙니까? 68세 노인이 사막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흙 한 줌이 쥐어져 있었죠. 아니, 흙이 아니었어요. 하얀 모래였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갔죠. 그런데 그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청춘도 희망도 그렇게 흘러가 버렸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40년입니다. 저는 40년간 이 땅에서 실패만 봤죠. 그런데 오늘 처음 봅니다. 초록색으려. 그의 시선을 따라 논을 봤어요. 모래밭 위에서 벼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광경이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러시아도 일본도 실패했습니다. 중국은 아예 포기했죠. 도대체 누가 이 미친 짓을 시작한 겁니까? 노인이 동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멀리 작은 나라에서 왔답니다. 바로 그건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회색이 펼쳐졌죠. 몽골 사막이었습니다. 제 옆자리 승객이 말했어요. 저기서 농사를 짓는다더군요. 저는 콧방귀를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착륙 직전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회색 땅 한가운데에 초록색 점이 있었어요.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죠.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개발 전문가죠. 27년간 세계의 굶주림과 싸워왔습니다. UN, 세계은행, 국제농업기구를 거쳤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사막에서 벼는 못 키운다는 걸요. 수단에서 실패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너졌죠. 소말리아에서 포기했어요. 사막은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저는 몽골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누군가가 사막에서 벼를 키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는 웃었습니다. 또 실패 사례를 기록하러 가는구나 싶었죠.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렸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40도가 넘는 열기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이런 곳에서 벼를 키운다고요? 정신 나간 겁니까? 공항 밖에서 두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노인과 36세의 청년이었죠. 노인의 이름은 간바트였습니다. 몽골 농업연구소 출신이라고 했어요. 청년은 이진우였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간바트의 손은 거칠었어요. 40년간 흙을 만진 손이었죠. 이진우의 손은 달랐습니다. 젊었지만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여기 계셨습니까? 이진우가 대답했습니다. 3년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3년이면 포기할 만도 한데요. 그런데 그는 웃었습니다. 포기요? 이제 시작인데요. 우리는 차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40분을 달렸어요. 창밖은 온통 회색이었습니다. 모래와 자갈뿐이었죠.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뭘 키운다는 겁니까?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내렸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제 눈앞에 논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아니, 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얀 모래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 위에서 초록색 싹이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아니, 흙이 아니었어요. 모래였죠.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pH가 어떻게 됩니까? 간바트가 대답했습니다. 8.5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벼의 뿌리가 타버리는 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싹이 살아있습니까? 이진우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싹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나옵니다. 물 온도를 재고 흙을 뒤집고 기록하죠. 단 하루도 빠진 적 없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약속했으니까요. 약속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누구와 말입니까?
간바트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땅과요. 저는 40년간 이 땅에서 실패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논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저는 그 그림자 속에서 흔들리는 싹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모래가 날렸어요. 그런데 그 싹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곳은 불가능의 땅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불가능과 싸우고 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간바트와 이진우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들은 물통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30km 떨어진 강에서 길어온 물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합니까? 이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펌프가 고장나면 직접 나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죠. 그날 오후, 저는 간바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겁니까? 그는 동쪽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동쪽에서 왔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사막을 이기고 있다는 겁니까?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의 농업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의 국토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영국의 절반도 안 되죠. 그런데 식량 자급률이 높았어요. 쌀은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유엔 식량 원조를 받던 나라였죠. 그런데 50년 만에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진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논에서 물 온도를 재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겁니까? 이진우가 온도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이요?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되물었어요. 무슨 약속 말입니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970년대 한국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했답니다. 쌀값을 보장해주겠다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믿었죠. 그리고 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책 아닙니까? 그는 웃었어요. 정책이 아닙니다. 신뢰죠. 신뢰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래서 당신도 여기 온 겁니까? 이진우가 논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불가능한 땅은 없다고요. 단지 포기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간바트 박사님을 만나러요. 저는 간바트를 떠올렸습니다. 68세의 노인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분은 40년간 이 땅과 싸웠습니다. 혼자서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그런데 당신은 믿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이진우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을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눈이었어요. 그래서 믿었죠. 그날 오후 간바트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4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죠. 온통 실패 기록이었습니다. 1985년 실패, 1992년 실패, 2001년 실패, 2010년 실패. 저는 멈췄습니다. 왜 계속하셨습니까? 간바트가 창밖을 봤습니다. 포기하면 이 땅은 영원히 죽은 땅으로 남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이 땅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입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한국도 한때 이랬습니다. 가난했죠. 땅도 척박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희망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현장에 나갔습니다. 간바트와 이진우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68세와 36세였죠. 세대가 달랐습니다. 국적도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이진우가 대답했습니다. 3년 전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몽골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저는 자원했죠. 그리고 간바트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간바트가 웃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이 젊은이가 뭘 안다고 여기 왔을까 하고요.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새벽에 나왔어요. 물을 길었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박사님께 배웠습니다. 40년의 실패가 헛되지 않다는 걸요. 그 실패가 있었기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대의 계승이었어요. 한 노인의 꿈이 한 청년의 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논 위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초록색 싹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죠. 이 장면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이건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뢰의 실험이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과 몽골, 두 나라가 사막 위에서 만났다.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논이 보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죠. 과연 저들이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6월이 왔습니다. 몽골의 여름이 시작됐죠. 그리고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낮 기온이 38도까지 올랐어요. 밤엔 12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온도계를 보며 혀를 찼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에 26도가 오르락내락합니까? 논에 물이 증발했습니다. 아침에 채운 물이 오후엔 반으로 줄었어요. 저는 계산했죠. 하루 증발량이 300리터가 넘었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학살이죠. 간바트가 논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저는 다가갔죠. 괜찮으십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해요. 펌프가 과열됐죠. 이대로 가면 일주일 안에 다 죽습니다. 일주일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간바트가 별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들은 물이 없으면 3일을 못 버팁니다. 지금 4일째예요. 한계입니다. 이진우가 뛰어왔습니다. 그는 땀범벅이었어요. 펌프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전력이 불안정해요. 언제 또 멈출지 모릅니다.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절박함이 보였어요. 저는 물었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간바트가 강을 가리켰습니다. 직접 날라야 합니다. 30km를 왕복해야 해요. 트럭으로 하루에 10번은 왕복해야 물이 채워집니다. 10번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진우가 말했습니다.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날 밤 저는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트럭에 물탱크를 실었어요. 우리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길을 비췄죠. 강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어요. 이진우가 펌프를 돌렸습니다. 물이 탱크에 차올랐죠. 30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30km를 되돌아왔습니다. 논에 물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죠. 새벽 2시였습니다. 다시 가야 합니까? 간바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번은 더 가야 해요. 저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다시 어둠 속을 달렸어요. 2번째, 3번째, 4번째. 저는 횟수를 세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냥 움직였어요. 새벽 5시가 됐습니다. 동쪽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논을 봤죠. 물이 차 있었습니다. 벼가 살아 있었어요. 간바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물을 만졌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봤죠. 그건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어요. 이진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죠.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면 끝입니다. 버티면 기회가 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각오가 돼 있었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논 위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증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오늘 밤에 또 가야 하는 겁니까? 간바트가 웃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밤에도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68세 노인과 36세 청년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농업이 아니었어요.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사막과의 전쟁이 아니었죠. 포기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들은 절대 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7월이 왔습니다. 열기가 더 강해졌어요.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제 저도 물을 날랐죠. 관찰자에서 참여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펌프 소리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뛰쳐나갔어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간바트와 이진우가 펌프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죠. 무슨 일입니까? 이진우가 전선을 들어 올렸습니다. 끊어져 있었어요. 깔끔하게 잘려 있었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간바트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잘랐습니다. 칼로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누군가 왔었던 거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누가 방해를 한다는 겁니까? 이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호스가 찢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모판이 뒤집혔었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을 불러야죠. 간바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벼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논을 봤습니다. 벼가 시들기 시작했어요. 물이 없으면 오늘 안에 절반이 죽습니다. 내일이면 전부 죽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진우가 트럭 열쇠를 꺼냈습니다. 다시 날라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내일 새 전선을 구할 수 있어요. 하루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하루면 몇 번을 왕복해야 합니까? 간바트가 계산했습니다. 최소 20번입니다. 아마 더 필요할 거예요. 증발량이 많으니까요. 20번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진우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왕복이 시작됐어요. 강에 가서 물을 채우고 돌아와서 논에 부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횟수를 세는 것도 지쳤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햇볕이 살인적이었어요. 저는 트럭 안에서 숨을 헐떡였죠. 간바트는 계속 운전했습니다. 68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쉬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간바트가 웃었습니다. 쓰러지는 건 저 벼들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5번째 왕복을 마쳤어요. 저는 손을 봤죠.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어요. 이진우의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찢어져 있었어요. 저는 말했죠.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감염되면 큰일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없어요. 5번만 더 가면 됩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죠. 밤이 됐습니다. 우리는 헤드라이트에 의존해 움직였어요. 18번째, 19번째, 20번째. 저는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팔이 저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마지막 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논에 물을 부었어요. 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아났어요. 간바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땅에 손을 짚었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봤죠. 그건 울음이었습니다. 이진우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논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 장면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셔터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가 뜨는 걸 봤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건 사막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싸우는 건 방해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싸우는 건 포기였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들은 이미 이기고 있다는 걸요. 햇살이 논을 비췄습니다. 벼가 반짝였어요. 초록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의지입니다. 8월이 왔습니다. 벼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키가 50cm를 넘었습니다. 저는 매일 기록했죠. 성장 속도, 잎의 색깔, 뿌리의 상태까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충해였어요. 아침에 논을 확인하던 이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콜먼 박사님, 이리 와보세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벼잎에 갈색 반점이 생겨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봤죠. 이게 뭡니까? 이진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도열병입니다. 벼의 암이라고 불리는 병이에요. 퍼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논 전체가 감염됩니다. 2주면 전부 죽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약이 있지 않습니까? 농약을 쳐야죠. 간바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약이 없습니다. 여기는 몽골이에요. 한국처럼 농자재가 풍부하지 않죠. 가장 가까운 농약 판매처가 울란바토르입니다. 울란바토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왕복 8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도열병 치료제가 품절이라고 합니다. 품절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진우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 연락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요청하면 보내줄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물었죠. 항공으로 3일입니다. 세관 통과하면 5일이에요.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하지만 벼는 일주일을 못 버팁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간바트가 논둑에 앉았습니다. 그는 벼를 바라봤어요. 40년입니다. 저는 40년을 기다렸죠. 이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이진우가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갑자기 그가 소리쳤죠. 있습니다. 뭐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전통 방제법입니다. 한국 농민들이 옛날에 쓰던 방법이에요. 마늘과 고추를 우려낸 물로 방제했답니다.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늘 50kg, 고추 30kg를 샀어요. 트럭에 실었죠.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솥에 물을 끓였습니다. 마늘과 고추를 넣었어요.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죠. 저는 코를 막았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겠습니까? 간바트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쓰던 방법입니다. 옛날 농부들의 지혜죠. 3시간을 끓였습니다. 우린 물을 식혔어요. 그리고 분무기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논으로 나갔죠.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껏 뿌렸어요. 매운 냄새가 눈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났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뿌렸어요. 달빛 아래에서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손이 저렸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새벽 3시가 됐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우리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진우가 말했습니다. 이틀 후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병이 멈추거나 아니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논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벼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평생 기도해 본 적 없는 제가요. 제발 살아남아라.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논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확인했죠. 갈색 반점이 더 퍼졌습니까? 아니면 멈췄습니까?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갈색 반점이 더 이상 퍼지지 않았습니다. 멈춰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벼를 만졌죠. 살아 있었습니다.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간바트가 뒤에서 왔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자세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할아버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기술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조상들의 지혜가 오래된 방법이 기적을 만든다는 걸요. 벼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9월이 왔습니다. 벼가 이삭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벼가 익어가고 있었죠. 아침마다 논의 색이 변했습니다. 초록에서 연두로, 연두에서 노란빛으로요. 저는 매일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10명쯤 됐어요. 그들은 논둑에 서서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간바트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벼입니까? 간바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벼입니다.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만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70이 넘었습니다. 평생 사막에서 살았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런 걸요. 다른 사람들도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벼를 만졌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웃었죠.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땅에서도 가능합니까? 이진우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방법만 알면 돼요.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왔어요.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늘어났죠. 일주일 후 정부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농업부 장관이었어요.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두가 모래에 묻혔죠. 그는 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수확량 예측이 어떻게 됩니까? 간바트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헥타르당 4.5톤에서 5톤 사이로 예상됩니다. 장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5톤이요? 사막에서요? 네. 간바트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장관이 이진우를 봤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온 연구원입니까? 이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하군요. 우리가 40년간 못한 걸 3년 만에 해냈습니다. 이진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간바트 박사님의 40년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저는 그 위에 작은 씨앗을 뿌린 것뿐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겸손함이었어요. 그는 공을 가로채지 않았죠. 장관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방송국이 왔어요. 카메라가 세 대였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간바트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컸습니까? 간바트가 이진우를 가리켰습니다. 도움이 아닙니다. 동행이에요. 그는 저와 함께 싸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뉴스를 봤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몽골 사막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몽골의 의지가 만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논이 비쳤어요. 황금빛 물결이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다음 날 외국 기자들도 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요. 저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27년 경력의 전문가시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별을 키운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불가능은 데이터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진우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준 게 아닙니다. 한국은 희망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9월 중순이었습니다. 벼가 완전히 익었어요. 황금빛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파도처럼 출렁였죠. 저는 논둑에 서 있었습니다. 간바트와 이진우가 제 옆에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간바트가 말했습니다. 40년입니다. 저는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봅니다. 이진우가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이제 몽골 전역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대단합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논을 물들였어요. 황금빛이 더 진해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죠.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세계가 알아야 해요. 불가능은 없다는 걸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9월 28일이었습니다. 수학의 날이 왔어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 5시 현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0명도 넘었어요. 마을 주민들, 정부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외국 전문가들까지요.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간바트가 논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낫이 쥐어져 있었어요. 68세의 손이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그가 첫 벼를 베었습니다. 싹둑. 소리가 선명했어요. 이삭이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황금빛이었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의 무게를 다들 느끼고 있었죠. 간바트가 이삭을 들어올렸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증명합니다. 이 땅도 살 수 있다는 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몰랐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콤바인이 들어왔습니다. 소형이었어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벼를 베어내기 시작했죠.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음악처럼 들렸어요. 첫 자루가 채워졌습니다. 쌀이 쏟아졌어요. 황금빛 알갱이들이 햇빛에 반짝였죠. 이진우가 손으로 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여줬어요. 완전 립입니다. 깨지지 않았어요. 품질이 최상급입니다. 전문가들이 달려왔습니다. 현미경으로 확인했어요. 수분 측정기를 댔습니다. 노트에 기록했죠. 한 전문가가 소리쳤습니다. 수분 함량 14.5%. 완벽합니다. 다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완전립 비율 92%. 한국산 프리미엄급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과학이었죠. 땀과 의지로 만든 과학이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수학이 끝났어요.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농업부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총 수확량 헥타르당 5.2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5.2톤이요? 사막에서요? 네.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몽골 역사상 최초입니다. 사막지대에서 이런 수확량은 전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어떤 이는 소리쳤어요. 어떤 이는 울었습니다. 저는 간바트를 봤습니다. 그는 땅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이진우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논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들 옆에 앉았죠. 우리는 말없이 그 풍경을 봤습니다. 베어진 논이었어요. 하지만 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득 차 있었죠. 희망으로요. 저녁 무렵 시장이 열렸습니다. 첫살이 나왔어요. 가격이 붙었습니다. 일반 수입쌀보다 30% 비쌌죠. 그런데 줄이 섰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한 여성이 쌀 한 포대를 샀습니다. 가슴에 안고 말했어요. 이건 쌀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죠. 사막은 기술에 굴복하지 않았다. 사막은 존중에 굴복했다. 밤이 됐습니다. 축제가 열렸어요.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췄죠.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간바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합니다. 40년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섭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간바트가 손을 들었어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혼자 힘이 아닙니다. 그는 이진우를 가리켰어요. 저 청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보낸 나라, 한국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국, 한국. 함성이 울려 퍼졌죠. 저는 그 함성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여기서는 국가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한국은 희망의 이름이었습니다. 신뢰의 이름이었죠. 이진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한국이 배운 것을 나눴을 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간바트 박사님입니다. 40년을 버틴 분이죠. 사람들이 다시 환호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두 사람을 찍었습니다. 68세와 36세였죠. 세대를 넘어선 동맹이었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 불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막이 이름 하나를 기억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요. 그리고 그 이름은 앞으로 이곳에서 영원히 불릴 겁니다. 기술의 이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름으로요.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제농업기구 본부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섰죠.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20명의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책가들, 자금 담당자들, 각국 대표들이었어요. 그들은 서류를 보고 있었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콜먼 박사 몽골 보고서를 발표해 주시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하지만 준비한 슬라이드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한 장을 띄웠죠. 새벽 5시의 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통을 나르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68세 노인과 36세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제 보고서의 전부입니다. 의장이 당황했습니다. 박사님, 데이터는요? 수치는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 원하십니까? 말씀드리죠. 헥타르당 5.2톤, 완전립 92%, 수분 함량 14.5%입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닙니다. 핵심은 저 두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저는 27년간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들을 봤죠. 수단,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왜 실패했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금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모델을 복제하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모델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건 문화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문화죠.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합니까? 다른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간바트는 40년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진우는 3년간 사막과 싸웠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그건 비효율적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수익 말씀하십니까? 좋습니다. 말씀드리죠. 한 포대의 쌀이 시장에서 30%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품질 때문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틀렸습니다. 우리는 식량 문제를 경제로만 봤어요. 하지만 그건 존엄의 문제입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건 쌀이 아니라 자존심이라고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이 특별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도 한때 가난했습니다. 굶주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0년 만에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적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국가에도 적용 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진심이어야 합니다. 이진우처럼 3년을 버틸 각오가 있어야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집트.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처럼 약속을 지킨다면요. 3개월 후, 저는 다시 몽골에 갔습니다. 간바트와 이진우를 만났어요. 그들은 2차 파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간바트가 웃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5개 마을이 시작했어요. 우리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진우가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10개 마을로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엔 20개가 되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두 분은 후회 없으십니까? 간바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후회요? 없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이 설명되니까요. 이진우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증명했어요. 세대와 국경을 넘어 인간은 연결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막은 약속에 굴복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27년간 사막을 분석했다. 그러나 몽골에서 나는 인간을 배웠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몽골에 있었죠. 그 황금빛 논에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은 별을 심은 게 아닙니다. 희망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지금 사막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 직함은 국제개발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릅니다. 저는 증언자예요. 저는 봤습니다. 불가능이 무너지는 순간을요. 저는 기록합니다. 사막은 항복했다고. 의지는 굴복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인류는 오늘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지를 증명했다고요. 불가능은 땅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은 사람이 포기할 때 생깁니다. 그리고 몽골 사막 한복판에서 두 사람이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요.